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30%로 떨어지고 연일 실언을 하고 해서 미국 언론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지만은, 그래도 일관되게 논리적으로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가면서 추진하는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압박입니다. 과거의 어떤 정권과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게임이 아니라 북한 대 세계의 게임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계가 북한을 공적으로 규정을 하고 압박에 놀라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사를 추방한다든지, 북한과의 교역을 완전히 끊어버린다든지, 또는 북한의 노동자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든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을 스스로 제재한다든지 하는 이런 조치의 핵심은 돈줄을 끊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끊는다. 그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는 달러, 외화는 주로 김정은과 그 휘하의 약 한 2만 명 정도 되는 북한 노동당 엘리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석탄 수출을 금지시키고 기름 공급을 줄이고 해서 돈줄을 끊으면은 북한이 달라질 것이다. 과거에는 뻔히 알면서도 돈줄을 제대로 끊어본 적이 없다. 기름을 제대로 끊어본 적이 없다. 이번에는 한다. 이렇게 돼서 한 2달 동안 해보니까 북한에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유아시아 방송이 중국으로 나온 외화벌이 간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취재해서 최근 상황을 보도한 걸 보면은 유엔의 대북 제재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은 했지만은 이렇게 혹독할 줄은 몰랐다. 배급에 의지해 살던 평양시 주민들이 그야말로 패닉 상태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평양 주민들이 바로 북한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지배층입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별 신경 쓸 거 없어요. 정권 유지에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평양에서 여론이 달라지면은 그건 좀 문제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양에서는 우선 기름값이 2배 이상 지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식량 공급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식량 배급을. 북한에서는 식량 배급을 받는 사람들이 평양 시민 그리고 지배층 한 20% 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는 시장에서 식량을 구입하니까 이 배급 경제가 파탄난 셈인데, 문제는 시장에서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경제 제재가 들어가니까 물값, 살값, 기름값이 다 오른다. 그나마 지배층에 공급하던 이 물자 공급이 줄었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군인들에 대한 분유 공급도 줄었다. 군인들이 왜 분유를 먹느냐 하시겠지만, 이거는 이 국제사회에서 영유아용으로 주는 분유를 이 군인들이 가로채가지고 먹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미국 CIA 국장 마이크 폼페오라는 사람이 어제 한 세미나에서 민주주의 수호 기금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y라는 여기서 열린 세미나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요약하면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하는 상황은 절대적으로 막는다. 즉 핵무장한 북한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단한 용어 하나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맥파스트라는 사람, 폼페오 앞에 세미나에서 발표를 한 맥마스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억제를 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accept and deter.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Well, accept and deter is unacceptable. 핵무장 국가로 인정을 한 다음에 억제하는 전략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요사이 한국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죠.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하고 우리가 방어 능력을 강화해가지고 옛날에 미국이 소련에 대응했던 방식으로 일종의 공포의 균형 속에서 공존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안보 관련 보좌관들은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최후의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북한의 핵무장은 저지하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또 다른 미국 CIA 국장, 전임 국장이죠. 이분은 이름이 블레넌이라는 사람인데, 블레넌, 이 오바마 대통령 때의 존 블레넌 CIA 국장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느 대학교에서 포덤 대학교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군사적 충돌, 말하면 전쟁이겠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지난 몇십 년 동안 가장 높다. 그 가능성을 계산하라면은 25% 또는 20%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보 관계자가 이런 확률을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 20% 내지 25%의 가능성,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그것은 매우 높은 겁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핵무기를 쓸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가능성은 사실은 1%라도 소름 끼치는데 20% 내지 25%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브레넌이라는 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김정은과 트럼프라는 아주 돌출적인 두 인격이 서로 충돌할 때는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브레넌이라는 사람이 몇 개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했는데 전쟁이 일어날 시나리오는 그 공통점이 재래식 군사력으로 작은 충돌이 일어났다가 이게 상호 오해든지 또 상호 과민한 반응을 보여서 그게 커져가지고 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북한이 백령도를 공격을 했다. 그럼 우리는 백령도를 공격한 북한군의 원점을 타격을 한다. 그 다음에 북한은 핵카드를 꺼낸다. 그 핵카드를 꺼낸 데 대해서 미국이 핵으로 대응한다든지 아니면 선제 공격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책임 있는 정보 과거의 책임자로부터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25%가 된다 하는 이 으시시한 수치를 앞에 두고 지금 대한민국은 현재 뭘 하고 있느냐 하는 걸 보면은 이것은 핵전 무장 해제 상태입니다. 핵 앞에서 무장 해제 상태입니다. 저 사드는
수도권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에 떨어지는 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미군이 가지고 있는 팩3라는 이 미사일이 있긴 있는데 이것의 확률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지금 이 순간 쏘면은 2,500만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맞는 수밖에 없다. 완전한 핵전 무장 상태. 그 다음 또 하나, 적전 분열 상태입니다. 적전 분열 상태. 적전 분열이라는 것은 적 앞에는 일단 단결을 하는 것이, 싸우다가도 적을 앞두면 단결을 하는 것이 개미 사회에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개미도 사람들처럼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암살도 한다고 합니다. 쿠데타도 있다고 그래요. 개미를 연구한 사람들. 그런데 개미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더 큰 적이 나타나면은 그때는 일단 싸움을 중단하고 그 공동의 적을 타도한 다음에 다시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그래요. 이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적이 나타나면은 그 순간 분열합니다. 적전 분열, 핵전 분열이 결합이 되면은 핵전쟁이 나든지 나라가 망할 가능성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았습니다. 1940년 프랑스가 그래 했습니다. 프랑스가 히틀러의 위협 앞에서 단결하는 게 아니라 좌우로 분열돼 버렸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소련에 기대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히틀러가 쳐들어와서 공산당 때려잡으면 그게 오히려 속이 시원하겠다. 이런 분열 상태에서 히틀러가 아르덴느 숲 관통작전으로 기습을 벌리니까 세계 최강의 육군인 프랑스가 6주 만에 항복한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핵전쟁 위협 20%, 확률상 20% 앞에서 대통령은 뭘 하고 있느냐? 말로는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행동으로는 분열을 촉진시키는 이 정책을 중단해야 된다. 라는 압력을 국민들이 행동해야 됩니다. 다행히 국민들이 이번에 신고리 5호기, 6호기 공사 중단은 안 된다는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정치보복을 중단해가지고 핵 위기가 사라질 때까지는 좌우가 한 덩어리가 되자 하는 건의를 아니면 호소를 청와대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화를 걸든지 댓글을 쓰든지 뭐 데모를 하든지 행동하는 국민이라야 나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